자, 안녕하십니까. 테스트 방송을 오늘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이제 진정민이라고요. 유튜브에 뭐 어떤 영상 올릴까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게임을 한번 해보는 걸로 테스트를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제가 이렇게 게임을 엄청 잘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게임들을 보여드리긴 어렵고 그나마 조금 몇 번 해봤던 디스 오브 마인이라는 게임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모드가 아무것도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일단 확인을 시켜드리고 당연히 정품으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이거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뭐 어떻게 게임을 해야 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또 한두 번 깨봤던 분들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깰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격 야매 방송 한번 야매 공략 방송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메라로 이제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 첫 번째 난이도들을 하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 난이도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하자마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이 맵 안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잔해들이 이제 함께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처음에 이제 맵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처음에 스토리가 나오면 내전이 발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몇 주 지속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다. 뭐 근데 1년이 지났다. 지금 뭐 후이된 지 1년. 처음에는 뭐 약국도 뭐 있고 슈퍼도 있고 했겠지만 고립에 이제 1년이 지나니까 보급품이 딸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생존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생존자들 이 세 명의 조합이 만나서 뭐 살아간다. 뭐 이런 이야기로 스토리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보죠. 자, 그러면은 카티아 그리고 브루노, 파블 이렇게 세 명이 이렇게 있는데 일단 달려가서 자네들을 치워주는 걸 일단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티아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자네들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이 손가락 모양이 있는 거는 바로 이제 노란 원이 돌아가자마자 이런 식으로 수집을 완료를 시킬 수가 있고요. 이렇게 잔디들을 치우는 데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고 있죠. 일단은 먼저 해야 될 것들이 좀 있어요. 잔해를 치워도 열지 못하는 상자 이런 것들, 열지 못하는 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하루 내로, 오늘 낮 시간 내로 하는 것이 첫 번째 1일차 목표가 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다니면서 손바닥 모양이 있는 것들을 클릭해서 이제 수집을 해주시고요. 어느 정도 수집이 되었다 싶을 때에 돌아가서 건물들을 건설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떤 건물을 짓냐? 사실 1일차에는 가장 좋은 건 일단 금속 가공대를 만들어서 바로 옆에다가 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 금속 가공대에서 이런 자물쇠들을 열 수 있는 키를 생산해 주거나 아니면은 지렛대를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렛대가 뭐냐면은 자물쇠들이 이제 맞는 키가 없더라도 열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그런 이제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빨리 잔해가 치워졌네요. 네, 이렇게 되면 움직이면서 잔해들을 또 치워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들어졌죠? 이 쇠지렛대를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또 잔해들을 계속 수집을 하고요. 이 잔해, 뭐라고 해야 되죠? 제가 좀 약간 말이 헷갈렸는데, 이 돌덩이들, 그러니까 이 장애물들을 치우는 데는 시간이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돌아다니면서 이것들을 이제 빨리 치워 놓는 게 일단 관건이 되겠습니다. 쇠지렛대가 만들어지고 있죠? 쇠지렛가 만들어지는 순간 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쇠지렛로 따기. 이 버튼을 클릭해서 문을 따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현실적인 게 쇠지렛을 사용하고 있으면은 여기선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카티아는 미리 내려가서 대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쇠지렛을 사용하면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모든 잔해들을 없애주는 게 1일차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야 현실적으로 내가 어떤 물건이 있는지, 어떠한 것들을 밤에 수집을 해와야 되는지를 좀 파악하기가 쉽거든요. 이런 식으로 제거를 다 해주고요, 장애물들을. 자, 이게 전부 다 자네를 치우는데 정신이 없죠? 정말 빠르면은 5시 내로 끝낼 수 있고요. 맵이 조금 치우기가 편한 스타일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운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가끔 이렇게 이 장애물 더미가 2개 연속으로 있는 그런 맵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조금 짜증나는데 수월하게 오늘은 다 제거가 될 것 같네요. 자, 팝을 문이 세 종류가 있어요. 잠겨있는 문, 열려있는 문, 이렇게 문을 뜯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거는 이 뒤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고 이 앞에서 오로지 뜯어야지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쇠질에나 맞는 키가 있어도 이렇게 뒤에서 막아놓은 문은 열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밤에 맵을 순찰할 때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1일차에 지어줄 게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침대입니다. 침대를 1개 정도 제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낮 시간이 지금은 온전하게 하루를 다 사용하는데 이렇게 최후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 얘가 번역이 잘못됐죠? 최후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누르면 낮 시간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최후의 날이 이제 시간이 다 가지 않더라도 저걸 눌러가지고 스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첫날에는 이렇게 자네들을 다 치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다음부터는 조금은 빨리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할 게 없으니까 조금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는 카티아를 침대에 잠시라도 누워줍시다. 자, 이게 원래는 이렇게 잘 안되는데 침대를 2개로 건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침대가 2개가 건설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만 건설을 하거든요. 한 명이 순찰을 보고 있고, 한 명은 침대에서 쉬고, 다른 한 명은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수집을 하러 가고, 이렇게 되면은 한 명은 자기 때문에 피곤하지가 않고 다음날에 2명만 피곤하게 되는데, 이게 침대 하나로도 돌아가면서 잠을 자면서 해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초보분들을 위한 강의니까 조금 빠른 시간으로 이제 진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알려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는데도 시간이 좀 남아있죠? 저는 이제 할 게 없거든요. 이럴 때 최후의 날을 눌러주시면 돼요. 이게 주간을 끝낼까요? 막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좀 아프다고 하고 있는 카티아는 침대에서 잠을 자고, 파블이 수집을 하고, 브루노가 경계를 하겠습니다. 이 가방이 12칸, 가방이 10칸. 되도록이면 가방에 이제 칸수가 많은 사람들이 나가야 많은 재료들을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자, 버려진 작은 집. 버려진 작은 집에 가는데 이런 것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자, 파괴된 빌라. 아직까지 이 사람들은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럼 도둑질을 해야 할 것이다. 도둑질 기본적으로 3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몰래 훔치거나, 아니면 주인이 없는 물건을 줍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해치고 나서 그 사람의 이제 가지고 있던 소지품들을 가져가거나, 이 3가지 방법이 있는데 당연하게 도덕적으로 좀 옳지 못한 행위를 했을 때는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슬픔에 잠기게 되면은 페널티들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한 경우에는 떠나거나 배드 엔딩이 뜨는 자살 엔딩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렇다 할 우리가 충분히 가진 것들이 없으니까 수집을 위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쇠지렛대를 들고 가서 잠겨있는 문도 열어가면서 파밍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 시간이 약간 바빠요. 처음에. 자, 이걸 일단 주운 다음에, 그쵸, 화불 움직임 죽고 있죠. 이 안에 이제 빨간 원들이 잠깐 보이실 거예요. 이 빨간 원들은 반대쪽에서 막아놓은 문이죠. 이 빨간 원들은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쥐를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겁먹지 마시고 플레이를 계속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겨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진 않죠? 이런 것들도 주워서 다 가져가고요. 위로 올려가서, 왜 이것저것 막 주워놨냐면은
아직까지는 뭐가 좋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쪽에다가 모아놓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나갈 때에 한 번에 뭘 가져갈지 선택해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아마 초보분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 이거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똑같은 물품인데 이거는 하나고 이건 네 개죠. 그렇습니다. 이게 최대치가 들 수 있는 최대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들고 가면은 나무에서는 한 개를 손해를 받고 이 잡동사니에서는 세 개를 손해를 보는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계 부품 같은 경우에도 최대 4개까지 한 번에 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마구잡이로 들고 다니면은 이런 식으로 공백이 나는 것들이 생기거나 혹은 이제 화약 이런 것들은 지금 값어치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같이 들고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곳에 모아두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소지렛대를 놓고서 본격적으로 파밍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파블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가 빨라요. 이렇게 캐릭터 이름 아래에 달리기가 빠름 구현 설명이 되어 있죠. 아까 전에 봤던 카티아, 브루노 같은 경우에도 능력치가 다 있습니다. 각자 고유가 가진 특징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장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적절히 사용해가면서 게임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약이랑 저 탄약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쓸모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들고 가지 않고 일단 다른 것들을 우선적으로 배달을 시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아놓으니까, 그쵸, 기계부품을 원래는 하나만 들고 집에 갈 뻔했잖아요. 이렇게 3개 이런 식으로 늘어났죠. 다 모아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값어치 있는 물건서부터 전부 다 정리를 차례차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잠긴 문이 하나 있네요. 빠르게 이걸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좀 약간 욕심이 나네요. 잘하고 싶은 욕심이 나는데 오늘 제 강의가 부디 성공적으로 잘 되고 테스트 영상도 잘 올라가서 이런저런 영상들을 많이 찍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맵 주변에 보시면 이렇게 돋보기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읽을 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걸 읽었을 때에 맵에 특정하게 이제 반응을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뭐 귀신이 나온다던가 아니면 기습이 있다던가 이런 건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임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읽었을 때 맵 주변에 숨겨진 뭔가 이제 파밍 루트가 나온다고 막 하기 때문에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지나다니면서 시간이 소비되지도 않고요. 꼭 읽어주시면서 좀 전쟁의 참혹함을 같이 좀 느끼고 실감나게 즐기고 게임도 원활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잔해를 치우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잖아요. 원래는 이제 삽이라는 아이템이 있으면 굉장히 빠르게 치우거든요. 이제 그걸 가져오게 되면 백팩에 한 자리를 더 차지하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싫어서 저는 웬만하면 이제 만들지가 않는 편이에요. 그 다음에 뭐 되는 대로 이렇게 손으로 치워도 부지런하게 파밍 하시면은 엄청나게 급하거나 시간이 부족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대부분의 맵이 대부분 삽이 없어도 플레이를 할 수 있어요. 단점은 좀 답답한 거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저는 천천히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게임을 하는 거를 좋아하기 때문에 천천하게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지르 때는 거의 필수품이에요. 어디인가에 갈 때 가져가면서 이제 하는 거 필수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값어치 있는 물건, 딱 봐도 값어치 있는 물건들이 나오죠. 약물, 그 다음에 귀금속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바꿔놓고 화약통은 저는 지금 굳이 별로 수집을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층에 지렛대를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위로 올라가서 다행이네요. 딸 수 있는 것들이 있네요. 가끔 보면 이 문이 세 가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제 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쇠철 이렇게 되어 있는 쇠창살이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쇠창살이 되어 있는 곳은 쇠톱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져와서 그걸로 소모를 하면서 소모품으로 소모를 하면서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는 뭐 그 아이템을 따로 들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제가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것들을 이제 볼게요. 잡동사니 하나 정도는 값어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나가면서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첫째 날 강도질을 했고 이틀이 지나곤 딸들을 죽였다. 난 노들이 그들을 죽였다.
하지만 이 총을 더 이상 쓰고 싶지 않다. 뒷마당에 묻어뒀다. 만일 이걸 잊고 있다면 나를 찾으려 하지 마시오. 약간 안 좋게 생을 마감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 게임은 사실 슈퍼히어로가 등장하진 않습니다. 가족사진이 나온. 그쵸? 딸들이 아버지를 닮지 않았다. 그는 한 마리의 곰처럼 생겼다. 예, 좋긴 하라로 밀어붙죠. 일반인의 시선에서 겪는 이제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닥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또 어느 정도 해보면서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뒷문은 막혀있고요. 뒷마당이 이제 여기 같은데요. 자, 이런 식으로 물품이 더 생겼습니다. 이게 그거 같은 누이파펜이랑 부러진 권총 있는 것 같고, 여긴 제가 안 뒤졌나요? 네. 시작하자마자 있었던. 자, 이제는 거의 모든 물품이 다 있어요. 잡동사니랑 뭐 화약이랑 뭐 이런 것들만 좀 남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 놓고 이때 동안 시간이 가지 않으니까 천천히 생각하시는 거예요.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먼저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이런 잡동사니, 이런 아까 전에 침대 만들 때 쓰던 게 잡동사니 8개 정도랑 목재 6개였는데 뭐 이런 것들을 위주로 가져가야 될지를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값어치 있는 물품을 일단은 위주로 먼저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게 일단 일반적인 게임 플레이 스타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질에도 집으로 다시 가져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잡동사니들을 많이 썼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 정도만 보충하겠습니다. 잡동사니 16개, 나무 6개. 여기서 전 빼서 무기 파편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아올게요. 이렇게 모아놓게 되면 다음날 다시 갔을 때 뭉쳐있어요. 똑같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지고 쓸만한 부품들을 바로 가져올 수가 있겠죠. 다음날까지는 똑같은 장소에 가서 물건들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자, 인벤토리를 풀로 챙겨오면 좋은 물건들로 잔뜩 가져왔다. 이렇게 가져옵니다. 피곤한 사람들은 전부 다 뉘어주고요. 파티아는 상처가 아픈 게 나았네요. 사실 보통 며칠이 지나야진 않는데 운이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는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많이 있네요. 이게 가지고 있는 물품, 이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스토프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만들지 않을게요. 초보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일단 저는 칼을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부품을 가져왔어요. 기초적인 일단 무기는 있어야 되니까 칼을 하나 생성하더라고요. 초보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배고픔이 떠 있잖아요. 이걸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바로 치료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틀에 한 번씩 밥을 먹는 게 좋아요. 1일차 시작했으니까 3일, 3일에 한 번 먹으면 5일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가장 경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2일차에 배가 고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밥을 먹으면은 초반에 특히 뭔가 이제 많은 이런 물품들이 없을 때 힘들어지거든요. 운영하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괜찮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조잡한 스토프는 그래도 건설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뭐 건설할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건설을 해두고 이제부터 해야 될 거는 이제 밖을 쳐다보는 일들을 계속 하시면 됩니다. NPC들이 찾아와요. 낮에는 밖으로 나간다고 해도 여기 나가는 버튼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뭐 왔다 갔다 돌아다닐 수 있는 거거든요. 앞마당에서만. 그렇기 때문에 밖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NPC들이 낮 시간에는 집을 방문을 해서 그들과 이제 어떠한 이벤트를 함께 합니다. 그 다음에 밤이 되면은 밖에 나가가지고 활동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막간을 이용해서 이제 요리사, 뛰어난 요리사죠. 요리사는 이것들을 만들 때 이 물과 땔감이 적게 들어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만들 때는 무조건 불운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카티아 같은 경우는 뛰어난 협상가, 뭐냐, 가끔 상인들이 오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상인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밤에. 이렇게 됐을 때 카티아로 거래를 하게 되면은 더 뛰어난 효율을 발휘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면 무조건 카티아가 일어나서 가야 되겠죠. 지금 11시 정도까지 기다리면 모든 NPC가 다 오거든요. 맵으로. 11시까지만 딱 기다려보고 다시 이제 주간 시간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기왕 이렇게까지 기다렸으니까 좀 더 기다려서 이 피곤함이 없어지는 거를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왜 침대를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했냐면은 지금 시작하자마자 바로 피곤한 사람은 바로 니였죠. 니인 다음에 피곤함이 있는 사람들, 자 일어났습니다. 11시죠? 반이 되지 않았죠? 그러면은 피곤한 사람을 또 누워서 잠을 자게 하면은 한 침대로 2명의 피곤함을 다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대를 하나로만 진행을 하는데 좀 빠른 진행을 위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새로운 장소들이 많이 생겼어요. 건물 안에 노숙자가 살고 있는 포격당한 학교, 슈퍼마켓, 정부군 관할지역, 불청객을 만날 수 있으니까 그들을 방해하지 말자. 버려진 작은 집으로 좀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경계를 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파브리 일단 경계를 쓰고 카티아로 가겠습니다. 파브리 아무래도 카티아보다 조금 더 전투력이 셀 것 같아요. 선입견이긴 한데 뭐 운동선수 출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계를 세워놓고 브루노를 재우고 카티아로 수집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금방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자, 3일차 되면 밥 먹어야죠. 채소 하나 챙기겠습니다. 다음에 여기를 다시 한번 와야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물도 챙기고요. 다음에 값어치가 있는 물품들을 좀 챙기겠습니다. 기계 부품, 설탕. 이제 거래를 좀 하러 낮에 올 것 같은데 설탕을 좀 더 많이 챙기도록 할게요. 거래할 때 좀 유용하거든요. 다음에 전자부품은 후반에 주로 필요한 물품들이고요. 귀금속도 가져가고 이 정도쯤 가져가고 또 이제 잔해들을 가져가는 게 어떨까. 다음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한 번 더 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자, 보통산이들 가져가겠습니다. 다음에 나무 4개 준비해서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생각보다 모으기가 조금 어려워요. 2개씩밖에 못 들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진행이 됐죠. 두 번째 날은 3일차입니다. 3일차는 벌써 말씀드렸다시피 밥을 먹어야 되는 날이에요. 공습을 받았다. 다쳤다는데요. 이거 칼을 들고 있었음에도 다친 모습 괜찮습니다. 열심히 잠을 자면 나아질 거예요. 피곤하니까 좀 누워 계시고요. 다들 땔감이 필요하네요. 땔감을 만들어서 땔감을 3개 만들어서 브루노로 요리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물과 땔감의 소비가 적기 때문에 브루노를 이용해서 무조건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좀 뭔가 NPC가 올 것 같은 느낌이네요. 2-3일 정도마다 한 번씩 NPC가 와요. 뭐 많으면 하루에도 연달아서 오기도 하고요. 일단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효율이 더 좋아지거든요. 이거 업그레이드를 빨리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5일차에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은 밥을 만들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픔이 어제 밥을 걸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 먹으면은, 조리된 음식을 먹으면은 배고픔이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좋죠. 일어나서 밥 먹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좀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료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껴서 내일 다시 들려서 가져오던지 아니면 내일 새로운 맵을 가서 좀 가져오던지 별로 이렇게 크게 건설해야 될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카티아도 일어나서 밥 먹어야 되는데 밥이 없죠? 브루노가 다시 한번 만듭니다. 1개짜리 만들죠. 자, 일어나서 출발할게요. 먹어주고 다시 돌아와서 카티아가 침대에 누우면서 하루가 마무리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NPC가 오는 것 같지 않아요. 11시 기준으로 이분을 두드리거든요. 왔네요. 자, 이런 날에는 이 녀석이 이제 뒤에 가방을 메고 있죠. 거래하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랑은 지금 싸울 수가 없어요. 네. X버튼 하면 집에 가고요.
거래 버튼을 눌러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허브 약재가 값어치도 굉장히 좀 높은데 사실 쓰기에는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확률이 50% 확률로 질병이 낫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100% 확률이고요. 그래서 좀 그냥 저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별로 즐기질 않습니다. 이것도 잘 사용 안 해요. 자, 이렇게 이런 물품들을 교환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리면 거래가 안 되죠. 좀 더 올리라고 하죠. 이때는 거래 최대한 맞춰서 거래를 하고 이렇게 여러 번 끊어서 거래를 하시면 됩니다. 자, 약물을 굉장히 늦게 쳐주네요. 저는 일단 이런 식으로 가져가고요. 그리고 자, 이런 필터들도 가져가고요. 미리 해보겠습니다.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자, 나무가 아주 살짝 값어치가 높아요. 잡동사니보다. 그래서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1대1로 가져갈 수 있으면 이렇게 해주는 게 좋고요. 거래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 약물 그냥 지금은 과감하게 다 팔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을 챙겨서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가져가고 무기 부품들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부족하네요. 이럴 때는 좀 과감하게 담배들을 피나 모르겠네 이 사람들이. 자, 이렇게 통조림을 하나 가져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렇게 거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이런 금속 같은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남았네요. 그럼 책을 하나 가져갈까요? 나무 하나. 오, 되는데요? 애매한데요? 하나씩 끊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씩 끊어서 거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책. 아니, 약간 됐는데, 신기하네요. 마지막으로 허브들을 좀 팔아서 이것도 좀 챙기겠습니다. 빼주고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담배 하나 이런 식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안녕히 가세요. 피곤하죠? 잠이 들면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이거 업그레이드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리 업그레이드를 해놓겠습니다. 다음서부터는 조금 더 효율이 높게 요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오늘 일단 하루를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죠? 우리가 혹시 안 챙겨왔네요. 부서진 권총이 있었으면, 이제는 권총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무비 부품들도 충분하고 부서진 권총을 가져와서 권총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이제 업그레이드 됐으니까 확인만 하고. 굉장히 이제 싸죠. 굉장히 싸게 조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땔감이야. 만들면 되니까 채소들만 좀 챙겨서 되면은 음식을 이제 많이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넘기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한 번 더 가겠습니다. 파브리 잠을 자고요. 그 다음에 경계하고요. 수습하겠습니다. 이 빨간 원들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냥 쥐일 뿐입니다. 나머지 값어치 나는 물건들을 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진 권총도 가져가고요. 책이 많으면 희망을 가져다 준다고. 사실 엄청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챙기도록 할게요. 챙기고요. 나머지들은 잡동사니들과 나무들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긴 한데 기계부품들 좀 챙길까?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겠습니다. 네, 평소에는 안 읽는데 강요하는 것도 좀 죄송하고 캐릭터들한테 돌아가도록 할게요. 저기는 이제 맛이 없다고 저는 표현을 해요. 다시 가봐야 좀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 그렇다고 잡동산이나 나무가 풍부하게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기는 이제 거의 안 가게 되거든요. 음식 하나를 남겨놓고 온 게 좀 아깝긴 한데 굳이 저거 하나 때문에 다시 하루를 소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피곤한 사람들은 잠을 자고요.
팝을. 오, 회복됐어요. 운이 좋은데요? 원래는 붕대를 감아야 되거든요. 운이 좋아요. 자, 가서 어제 수집했던 거. 아, 안되네요. 이건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네요. 향상된 금속 가공대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금속 가공대가 업그레이드가 되면 더 만들 수 있는 물품들이 늘어나요.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권총 정도는 아마 부서진 권총이 있으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저절로 총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기술자들이 아니니까 조잡하게라도 이렇게 무기부품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부서진 장비들을 가져왔을 때 수리 정도 하는 개념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쇠줄톱, 아까 전에 그 쇠창살 여는데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부서진 권총 따로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권총을 일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권총이냐 손도끼냐 이런 것들을 선택해도 돼요. 손도끼는 집안의 가구들을 파괴해서 나무들로 바꿔주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인데 그걸 먼저 만들어도 좋은데 저는 일단은 안정적으로 한다라는 걸 목표로 두고서 강의이기 때문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버튼을 누르면은 이들의 스토리를 읽을 수가 있어요. 나는 세상 물정 잘한다. 나는 인터뷰하면 독자들이 재밌어 예리한다고 평가한다. 내 경험을 써놨다면 턱 막힌다. 후회하는 그런 거죠. 부모님 보고 싶다. 다른 사람들은 스토리가 없네요. 혹시 모르니까 10시 정도까지만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지품을 누르면요 담배와 커피가 부족합니다. 이런 물품들이 떠요. 이게 왜냐면 사람 누르면은 기호품이 여기에 써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파블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브루노를 부르면 담배를 피운다. 카티아를 누르면 커피를 마신다. 매일마다 커피와 담배를 소비를 하는 겁니다. 뭐 누군가 왔어요. 가보겠습니다. 쟤네들 여기 있었구만. 창문을 막는 걸 도와달라. 성폭행한다는 소문이 있다. 아이고,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생각을 일단 해보죠. 이렇게 NPC들을 따라 나가면은 그날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새로운 지형에 가야 돼가지고 파블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일어나서 가면 피곤함이 있거든요. 파블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만족함. 이건 뭐냐면은 파블이 도와줘서 기쁜 거예요. 도와줘서 기쁜 거고. 사업이나 다른 장비를 챙겨라. 노숙자들이 피난을 왔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파괴된 빌라. 도둑질해야 된다. 조용한 집. 여기서 얻어갈 것들은 없다. 방해하지 말라. 지렛대를 챙겨가라. 주의. 총을 좀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네. 주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은 나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후급당한 학교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계 쓰시고요. 셀지렛대를 챙겨서 출발해볼게요. 하나씩 챙겨서 또 쌓아놓을 곳을 좀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굉장히 협소하네요. 협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짜네요. 주는 것들이. 여기는 문만 있어. 열 수가 없는 문 같이 보이죠? 문 열어볼게요. 이렇게. 허허. 아래에도 자네랑 2개 있네요. 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가고 아까 말씀드렸죠? 따가지고 지나갈 수 있는 문 하나로 이쪽으로 지나갈 수 있고 여기도 있네요. 따가지고 이쪽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자네 2개 치우는 것보다 하나 치우는 게 이득이었죠. 만듭게 선택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쪽 위는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해요. 예.
아니면 여기로 올라갈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이 잔해는 안 치우는 걸로 할게요. 이 잔해 사이에 뭐 이렇게 짐이 먹을 수 있는 파밍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에 하나만 제거하고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것 같습니다. 약간 좀 눈에 거슬리긴 하지만 그냥 내비두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의미 없이 뒤에 벽이 막혀있거나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뭐 그 정도로 생각 없이 만들진 않는데 보상이 굉장히 적을 때가 있어요. 힘들게 들어갔는데. 혹은 집에 가가지고 아, 안되겠다, 삽 가져오자. 삽 가져와가지고 한 칸 차지하고서 다 밀어놨는데 딱히 잔해를 치울 필요가 없었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처음서부터 막 무작정 그 삽을 들고 가는 걸 추천하지를 않아요. 근데 막상 가면 삽 없이 손으로 치우니까 그래서 삽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삽이 그래도 조금 유용한 게 시간을 완벽하게 잘 활용하기가 어렵거든요. 처음 할 때 이 게임이 이 파밍 시간들을 벌써 이제 0시가 됐잖아요. 부지런하게 파밍을 하고서 오늘 다 파밍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정도 해놓고 집에 갔다가 다음날 파밍을 더 해야 돼요. 거의 그렇게 진행이 될 거라서 삽이 있으면은 뭐 유용은 하지만 저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세창살이 보이네요. 살짝 셋톱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쯤에서 베이스 캠프 만들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장비들을 한 곳에서 모아놓겠습니다. 잔해를 치울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아, 판단을 잘한 것 같아요. 나무 2개는 파밍하지 않을게요. 뒷문으로 들어가서 파밍하고 이 아래에 쥐가 있나요? 지하에 노숙자가 있다고 했는데 노숙자가 공격을 할 수도 있거든요? 아, 주의자가 붙어 있었으니까 먼저 공격을 안 하겠구나. 지나가도록 할게요. 음식이 떨어졌어. 음식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을 계속 확인해주세요. 이거 값어치가 좀 없는 물건들을 좀 놓고 값어치가 있는 물품들만 좀 챙겨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런데 좋은 게 나오거든요. 아, 좋죠. 떼지렛대로 문도 열어보고요. 이거 잠긴 문인가요? 확인하면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아래로 내려가서 한번 읽어주고요. 냉장고 뒤에 은닉처를 마련했다. 냉장고가 어디죠?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인 것 같네요. 냉장고 뒤에 은닉처. 쇠창살. 자, 이렇게 동물 표시 나오는 거, 저게 사유재산이에요. 남의 거. 훔쳐가면은 일단 멘탈엔 지장이 옵니다. 어떻게든. 별로 지장을 주지 않느냐, 많은 지장을 주느냐. 일단 무고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물건을 이제 훔치게 되면 더 많은 사기가 깎이게 돼요. 그럴 때 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노숙자들이 저희를 공격하지 않잖아요. 캐릭터들을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거를 훔쳤다간 좀 멘탈에 손상이 좀 클 것 같은데요. 자제를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좀 궁금하네요. 쇠줄톱이 2개가 필요한 거죠? 이거 다 드시려면 아래로 내려가서 물건들을 좀 뒤지겠습니다. 값어치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노숙자들이 있어가지고 별거 없을 줄 알았는데 이분들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왜 제대로 이 피난처를 가꾸질 않죠?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가지고 있어요. 음식까지 있네요. 좋은데요? 야채가 없는 게 조금 아깝긴 한데요. 파밍 이런 거 냅두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훔치면 안 되겠네요.
그렇게 이제 사유재산들을 훔치면은 안 되더라고요. 사유재산들을 훔치면은 발각되는 즉시 이 사람들이 이제 저를 공격을 해요. 지금 카티아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새창살 빨리 돌아가야 된다고요? 알겠습니다. 5시까지 이제 나가야 되거든요. 여기 벗어나야 돼요. 넘겨놓고 값어치 있는 물건부터 챙기겠습니다. 세제리도 다시 수거를 하고요.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진 않았네요. 전자부품 후반에 필요하지만 저는 챙기도록 할게요. 물도 챙기고요. 기계 부품들도 챙기고요. 오늘은 가져갈 수 있는 물품들이 많이 없죠. 잡동사니는 내일은 밥을 안 먹어도 되기 때문에 조금씩 챙겨도 될 것 같아요. 밥을 안 챙겨도 될 것 같아요. 다음날 여기 다시 와서 잡동사니랑 나무들을 때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만약에 좀 세줄톱을 만들 수가 있는 여건이 되면 만들어서 확인해도 될 것 같고요. 나가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맵의 끝을 찾아서 이동합니다. 수동으로 위로 올라간 거는 여기 인공지대에 막힐까봐 인공지능을 제가 아직 완벽하게 파악을 못해서요. 오일차 밥 먹을 때 4일차인 줄 알았는데 5일차구나. 안전하게 돌아왔다. 만족함. 피곤함. 기분이 오히려 좋지 않아. 은오루가 피난처를 지키거나 수집을 해야 돼. 우리가 가면 안 됐었다. 그녀의 집을 좀 더 만들어줘야 돼. 의무감을 느끼고 있죠. 파브는 뭐 그다지 뿌듯해하진 않네요. 여기서 재료를 아껴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어나서 그러므로 요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명이 다 피곤함이 떠있어가지고 좀 짜증은 나네요. 잠깐만 들어가죠. 나무가 없어. 세주톱에도 역시 무기 파편이 들어가네요. 이럴 때 거래하는 사람들이 좀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채소가 없구나. 어쩔 수가 없네요. 3개다. 아깝지만 채소랑 같이 쓰면은 소모가 적을 텐데 재료 3개를 사용을 해서 음식을 만들고요. 조리된 음식이랑 동일한 값어치를 지닌 게 통조림이거든요. 통조림을 먹어서 소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음식이 조리할 수 있는 음식이 남아있으니까. 자, 피곤함만 남았죠. 배고픔이 해결되는 거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은데요. 카티아는 시간이 돼서 일어나면 먹도록 하고요.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아요. 5일차 오늘 밤까지 진행한 다음에 마무리를 지을 생각이에요. 테스트를 어떻게 나왔나도 좀 확인도 할 겸 지금 43분 정도 벌써 올리고 있는데 더 이상 진행을 해봤자 여러분들도 그냥 피곤하니까 보시기 힘드니까 이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어떻게 플레이를 하는지는 알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지금서부터는 잡동사니들이 쌓이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여기 있는 것들을 지워주고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향상된 작업대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이런 이제 가구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생존을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전투를 좀 못 보여준 게 좀 아쉽긴 한데 오늘 밤에 전투를 할 수 있으면 전투를 해보고 끄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카티에 일어났죠? 밥 먹으라고 시키고 화불을 재운 다음에 잠이 들면 될 것 같아요. 밥 먹는 것만 오류 나지 않게 이것만 기다리고 넘기겠습니다. 다 지금 상태가 좋네요. 화불이 수집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격 나들목
가족이랑 별칭으로 끌고야겠다. 작은 아파트? 노부부 아들이 약탈자들을 막아냈다. 무력으로 훔칠 수 있다. 다 이렇게 또 훔쳐야 되는 것들이 많이 나오네요. 슈퍼마켓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침대에서 잠을 자고 브루노가 막으면 될 것 같고요. 둘 다 경계를 하죠. 왜냐면 지금 무기를 들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세질에 들고 가고요. 아니다. 이번에는 세질에도 들고 가고 칼도 들고 가고 권총도 들고 가고 이런 식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이제 권총도 챙겨서 되든 안 되든 일단 싸워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블이 뭐 전투용 캐릭터는 아니지만 뭐 싸워봅시다. 자, 배달을 맡아. 알았어. 천장을 맡아. 알았어. 저는 이렇게 숨어 있겠어요. 처음부터. 자, 권총과 칼로 교체를 해놨고요. 뭐야 이거? 왜 HP가 달아있죠? 왜 아래로 내려왔죠 둘 다? 이봐 거기. 둘 다 챙겼어. 걱정하지 말라고. 제 위치를 알고 있는 건가요? 제 위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숨어 있겠습니다. 최대한 숨어 있을게요. 오고 있습니다. 절제의 순간이 오고 있어요. 자, 사람을 죽인 다음에 바로 파밍을 하고요. 값어치 있는 것들 많이 챙겼네요. 얘도 어디 있니 이제? 아, 여기 있구나. 어그로를 좀 끌어줄게요. 도망갔나요? 사라졌네요? 좋은데요? 자, 도망갔어요. 도망가는 줄은 몰랐어요. 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오, 아, 있구나. 계셨구나. 아, 구역을 지키신다고요? 기다릴게요. 저만 쏠 수 있나요? 네. 가셨고요. 챙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처에 있나요? 여기가 진짜 도망간 것 같은데? 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내려놓고 파밍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샷건이면
됐던 것 같아요. 돌격수총 내려놓고 20마리면 충분하겠죠? 나가겠습니다. 다시 또 뒤져서 값어치 있는 물건들만 쏙쏙 챙겨놨네요, 이분들이. 파밍을 대신해줬죠. 아주 감사한 분들입니다. 4시 반이 되면 어쩔 수 없이 밖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아까 그분이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치면 돼요. 이분은 진짜 도망갔네요. 시간이 많이 없네요. 전개 있는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쇠지렛대를 놓고 최대한 빠르게 파밍해야 될 것 같아요. 잠겨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쇠지렛대를 놓고 한 번 정도 인벤토리를 채울 만큼 파밍할 수 있겠네요. 마지막 한 번 정도. 값어치 있는 물건은 이분이 챙겨서 달아난 걸로 확인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은 도망갔어요. 3명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럼 총을 하나 더 얻을 수도 있었겠네요, 제가. 네. 약간 아깝습니다, 그거는. 다 잡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충분히. 싸우는 방법은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숨는 표시가 있는 곳에 숨어서 암살을 노리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쇠지렛대로도 싸울 수는 있어요. 싸울 수는 있는데 굳이 칼을 챙기는 게 뭐냐면 저렇게 암살을 할 때 데미지가 올라가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무기니까. 쇠지렛대로도 싸울 수는 있지만 칼을 챙기는 게 가장 좋다. 자, 올라가서 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정도쯤 하고 공략을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전투를 해가지고 얻는 모습까지 돌아가서 뭐 어떤 식으로 되나 확인을 하면서 끝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값어치 있는 물건들을 다 챙기고. 어우, 자리가 없네, 자리가. 고기는 나중에 챙겨야겠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빵빵하게 챙겼어요. 혹시 모르니까 이거 놓고 가기가 싫은데 무기 판판까지. 그분들이 또 와가지고 또 파밍하면 다 훔쳐가면 어떡해. 좀 걱정되긴 하지만 이 정도 하고 돌아가는 게 어떨까. 성공적으로 전투도 끝마쳤습니다. 6일차 아침까지만 보고 매일 아침이 시작된 그 시점에 자동 저장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끄게 되면은 이 6일 아침 이 문구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이어가실 수가 있는데 단 이렇게 된 순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전날로는. 어우, 간신히 막아냈다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이게 슬퍼하네요. 파브의 선택 여지가 없었다. 살인을 저질러서 그런 것 같아요. 민간인을 죽여서 믿어줘야 돼. 넌 그래야만 해. 뭐 이런 식입니다. 얘는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로 상관 안 하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공략을 마칠까 합니다. 2명이서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게 피곤함이 덜한 거구나. 이렇게 되면은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깬 거예요. 물품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붕대도 많이 있고 약물도 있고 통조림도 있고 식품들이 좀 부족하긴 한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찾아서 파밍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거래할 물품들이 많아서 상인이 거래하러 오면은 많이 교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버텨나가면은 길게는 막 50일, 짧게는 막 30일 막 이쯤에서 엔딩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떠셨어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조금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으면은 제 공략이 조금은 성공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다음부터 이것저것 많이 실험해보면서 영상들을 올릴까 생각을 해요. 밖에 나가서 카메라도 또 찍었고 핸드폰이지만 그 다음에 집에서 컴퓨터 하는 것들도 좀 올려보고 하려고 하니까요. 테스트 영상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